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벌레 없는 세상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수많은 짜증을 불러일으키며 스트레스를 주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훗날 자녀들과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그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몰랐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분명 아이들의 살아있는 생기와 넘치는 에너지는 부모들의 돌봄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압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을 귀찮게 하듯이 부모 또한 아이들에게 귀찮은 대상입니다. 벌레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서로가 벌레가 되어 서로를 성가시게 하며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벌레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들이 어린 아기가 뿜어내는 압력에 직면해서 그 압력을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하는가는 이후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린 아기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파김치가 되듯 엄청난 피로를 가져오며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때문인지 어떤 부모들은 아기에게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아기를 자신의 삶의 침범자로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삶이 희생당함으로 나아가 빼앗긴 삶으로 경험하며 아이 돌보는 것을 자기 인생의 좌절과 낭비로 여기기도 합니다. 분명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었을 때 발생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부모들이 너무 바빠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부모의 어려움은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더해져 부모들은 더욱 바빠지게 되며 자녀들을 충분히 돌볼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되어 결국 자녀들의 건강한 삶에 장애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바쁘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어린 아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거나 부모의 시간과 삶의 침범에 들어가는 아기의 통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쁨이란 아기를 돌보는 피로의 늪에서 탈출시켜주는 구세주이기도 합니다. 바쁜 부모는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늘 아쉬워하며 바쁨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벌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가 마치
삶의 박탈의 원인이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시간을 두고 사활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간이 주어질 때면 그들은 빈번히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며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자극들 앞에서 짜증이 강하게 불러일으켜지며 행복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대부분은 어린 자녀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쁘기만 한 우리 부모들은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분명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 한묵중에 빠진 무기력한 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연구원으로 연구 실적을 내느라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었으며 엄마는 대학교 시간 강사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하여 생각과 마음도 잘 맞았고 틈틈이 데이트를 즐기며 애정 욕구를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자기 개발을 하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에 대한 투자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계획에 없었던 아기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위기는 시작되었고 자신들의 삶의 균형이 아기에 의해 흔들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부부의 균열도 생겼습니다. 우선 아기에 대한 입장 차이로 크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남편은 먼저 아기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아내는 자신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이 되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급하게 아내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너무 바쁘다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당황했었으나 친정어머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니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댁과의 관계도 차가워졌으며 아내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아내의 건강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입덧이 시작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어져 갔고 준비하던 박사과정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와 박사과정 두 가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벅차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입덧으로 인해 입맛이 변하여 아내가 고통을 호소할 때 남편은 누가 아기를 갖자고 했냐면서 불평과 핀잔으로 반응하였고 아내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여주지 못했습니다. 연구 실적에 쫓겼던 남편은 아내를 돌볼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아내는 아기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갈등과 원망 속에 아기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에이, 아이가 뭘 알겠어? 일까요? 어쩌면 아기는 생존을 위해 쥐 죽은 듯이 꼼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기, 분명 아기는
두 부부 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은 성가신 존재였으며 바쁨 속에 살아가는 두 부부에게 그저 압박을 주는 귀찮은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아기를 선택하며 박사 과정을 잠시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처진다는 조급함은 큰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 아내는 다시 조급해졌습니다. 아내는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집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단했던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아내는 아이가 더 빨리 자라주기를 원했습니다. 아기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기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착한 아기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기를 두고 엄마는 대단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친정엄마는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갔고 친정집이 먼 곳에 있었기에 부모는 주말에만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또 엄마를 간절하게 원했던 아기는 엄마를 가슴에 어떻게 담았을까요? 어린 아기는 상황에 맞추어 그저 쥐죽은 듯이 착한 아기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아내의 박사 학위도 남편의 연구 실적도 마무리가 되어 한숨 돌리며 여유를 갖게 되었고 때마침 아이도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 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서둘러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시골 할머니 집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아이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아이, 벌레가 되지 않기 위해, 즉 부모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쩌면 생존을 위해 조용함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는 생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아이가 되어버렸고 말을 잃어버린 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부적응 아동이 되어버려 더 큰 걱정과 성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생명력은 부모들을 수없이 귀찮게 만드는 벌레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성가심과 귀찮음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벌레가 되어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인생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벌레들, 그 성가심이란 벌레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이며 행복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벌레를 감당할 수 없어 불행하게 된 하나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며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인생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벌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심리 상담 전문가 및 정신분석을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한 정신분석 가을 강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한나 시걸의 저서 멜라니 클라인 강좌가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정신증의 핵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정신분석 모교 강좌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개강은 9월 첫 주이며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